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생선 조기. 사람의 기운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조기라고 붙였을 정도로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조기는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동해의 명태, 남해의 멸치가 있다면 한반도 서해 바다엔 조기를 떠올릴 정도로 서해를 상징하는 대표 어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조기 특유의 비릿한 내음이 항구를 가득 메우고 바다엔 몰려든 조기떼가 황금 물결을 만들어내던, 그래서 조기바다라고도 불리던 서해바다. 자꾸 올라와가지고 야들이 난을 어디 가서 깔기는 거니 이 칠산 바다 이 물을 먹어야 맞아면 난을 깔기 알아. 배에서 가만히 배에서 이렇게 누웠으면은 조기 우는 소리가 났는데요. 그 우는 소리 어찌 나는 거니? 저 논가에 가면은 촌에 가면은 개구리 우는 소리 나지 않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돈 실려 가서 연평바다로 돈 실려 가자. 그 노래도 있다고. 그만큼 하여튼 연평도 하여튼 그 조구가 나무로서 하여튼 풍성했어요. 그 시절의 황금어장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애 말년을 유배지 흑산도에서 보냈던 소남 정약전. 정약용의 형으로 더 유명한 그는 흑산도에서 생활하는 동안 155종의 해양 생물을 기록한 한국 최고의 어류학서 자산어보를 남겼는데요. 그 자산어보에 따르면 조기는 물길을 따라오는 생선, 추수어라 기록돼 있습니다. 큰 놈은 한자 남짓으로 모양은 민어를 닮았지만 몸이 더 날씬한 편이다. 맛 또한 민어를 닮아 아주 담박하다. 또한 자산어보에선 조기와 비슷한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기, 부세, 백조기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기와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은 바로 부세입니다. 이게 부서고 이게 조기입니다. 근데 이 부서는 이 꼬리가 더 길고요. 조기는 꼬리가 더 짧고요. 이라고. 육안으로 보면 나타나죠.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조기와 부세. 몸의 색깔도 노랗고 모양도 비슷해 일반인이 구별하기엔 좀 어려운데요. 조기는 전체적인 모양이 날렵한 반면 부세는 좀 더 둥글고 조기보다 살이 더 많고 크기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서해바다로 찾아드는 조기. 그 덕에 가을철 목포항은 특별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배 한가득 조기를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오면 그물에서 조기를 떼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양이 많을 때면 늦은 밤 시작된 조기 털기 작업은 아침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을 목포항은 비릿한 조기 내음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물도 다 이렇게 배 있는 것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그물이 절반 좀 넘게 그물을 놔놨는데 이렇게 걸렸어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걸린 곡이죠. 이른 새벽부터 황금 물결로 넘실대는 목포 수협 위판장. 그렇게 위판장 사람들의 하루는 남들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3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요. 이제 물건을 이제 5시까지 이제 물건을 이제 돌아보면서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량이 많을 때는 이제 먼저 경매가 진행하면은 경매가 물량이 많을 때 여기 뒤에까지 가면 한 7시 정도까지 하고요. 서해바다로 올라오는 조기 덕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가 봅니다.
지난해 12월 조기잡이 배 한일호가 출항 준비에 나섰습니다. 보통 한 번 바다로 나가면 열흘에서 보름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가을에 비해 겨울은 더 먼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기는 이제 투자군에 바다. 이제 가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해보고 거기가 있으면 거기서 또 하고 그렇지만 또 딴 곳으로 이동을 하고. 조기는 물길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잡히는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흥양 지방의 섬에서는 춘분 후에 그물로 잡고 칠산 바다에서는 한식 후에 그물로 잡고 해주 앞바다에서는 소만사리 후 그물로 잡는다. 이렇게 자산어보에도 지역에 따른 조기잡이 시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산어보가 쓰여진 200년 전부터 대표적인 조기 어장으로 손꼽히던 연평도와 영광 칠산바다. 칠산바다에서 사흘만 일을 하면 1년을 먹고 산다는 의미의 사흘칠산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불야성을 이뤘던 황금어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야성도 잠시. 조기 어장은 점점 변하기 시작해 최근엔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나가야 할 정도로 먼 바다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보통 뭐 한 7, 8시간에서 길게는 뭐 10시간까지. 그리고 뭐 11월, 12월, 1월 동진아업에서는 그게 많게는 뭐 한 20시간까지, 뭐 적게는 10몇 시간까지 항해 시간이거든요. 60년대를 지나오면서 조기 어장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투구를 쓴 조기들은 연평 바다를 떠나 점점 더 남쪽 바다로 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난류 해역인 그 제주의 그 주변 해역인 그 추자의 해역에서 그 참조기 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후 변화로 해양의 수온이 이제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 조기떼를 찾아 제주 추자도 앞바다로 향한 한일호. 그물을 넓게 펴고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유자망은 그물이 어획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손질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배 한 척당 500대의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물 손질에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디어 어장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투망이 시작됩니다. 만선의 꿈을 담아 그물을 던지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한 번 조업에 나서면 이런 과정이 8, 9차례나 반복됩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미리 던져놓은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황금색 조기대로 가득해야 할 그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땐 조기보다 먼저 찾아든 갈매기가 원망스럽기만 한데요. 이렇게 조기가 올라오지 않을 땐 고된 그물질이 더 힘들게만 느껴지고 일할 맛도 나지 않습니다. 이번은 아직까지는 현황이 없네요. 이제 아직 물때가 안 차서 그런지 고기도 그 나는 물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그 물때 아무 때나 막 난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걷어들인 조기는 위판장으로 옮겨진 다음 바로 선별이 이루어지는데요. 크기에 따라 6석과 7석, 그리고 깡치로 나뉘어집니다. 새벽 경매에 맞추기 위해선 선별하다 날을 새는 일도 부지기수. 하지만 이번엔 작황이 좋지 않아 그런지 조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최상품 대우를 받는 육석과 칠석, 깡치로 나뉘어지는 조기. 이렇게 분류 작업이 끝난 조기들은 경매에 붙여지고 그런 다음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올해는 조기 어획량이 줄어든 탓에 조기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최고 3배까지도 올랐다는데요. 4월 마지막 조업을 앞두고 가격이 떨어졌다곤 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깡치인데요. 이제 뺑돌이 깡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거의 별 차이 없이 나가고요. 24, 5만 원씩. 그리고 이게 지금 칠석이라는 게 135m인데 이게 40한 4, 5만 원, 5, 6만 원 나가다가 어제 시세가 지금 41만 원, 2만 원 그랬고요. 백미가 이 앞전에는 78만 원까지 나갔는데요. 어제는 68만 원부터 72, 3만 원까지 나갔어요. 남한의 모든 조깃배들이 모여들고 물반 조기반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만선의 희망으로 가득했던 서해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기들로 들썩이던 서해바다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데요. 이제 그 기억 속 황금어장을 되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금어기는 현재 연안 유자망의 경우는 보통 4월 22일에서 8월 10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조기가 산란하는 철이 보통 4월에서 6월입니다. 그래서 주로 알 낳는 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어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어기를 설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물코의 크기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물코의 크기를 50mm 이상으로 제한해 어린 조기가 잡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물코 1mm의 작은 차이가 조기를 보호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고기 양이 좀 많고 적고 이제 미리수로는 1mm 차이라도 고기 양이 이제 좀 차이가 나죠. 그물코가 크면은 이제 씨알은 좀 이제 장대 좀 걸린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큰 게 좀 많고. 근데 이제 그 대신 양이 작고.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어민들. 조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민들의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엔 서해바다를 뒤덮은 황금 조기떼들을 겨울에도 만날 수 있겠죠? 지난 4월 20일 금어기를 앞두고 마지막 조업에 나섰던 덕양호가 목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름 동안 잡아올린 조기는 고작 150상자. 기름값에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셈입니다. 마무리가 풍성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금어기와 함께 4개월의 긴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8월이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만선의 꿈을 안고 푸르른 바다로 나서겠죠? 아주 조기가 많이 나가지고 가격을 떠나서 양을 많이 좀 잡아가지고 선주들도 그러고 우리 선원들이 항상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서해바다를 가득 메웠던 대한민국 대표 생선 조기. 이제 그 황금어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만선의 깃발을 나부끼며 돌아오는 조깃배로 가득한 모습. 올가을엔 만날 수 있겠죠?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국민 생선 두 번째 이야기. 조림부터 회까지 어떤 요리 방법과도 잘 어울리는 가을의 대표 생선 갈치를 찾아 나섭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제주 바다에선 독특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고기를 불러 모으는 집어등을 가득 매단 갈치잡이 회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이 되면 밝은 불빛을 켠 갈치잡이 배들로 바다는 불야성을 이루는데요. 가을 밤바다를 수놓는 눈부신 은빛 갈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먼 바다로 나섰던 배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어느덧 제주 서귀포항은 배들로 가득해집니다. 가을이 되면 서귀포는 물론이고 성산, 모슬포 등 제주 곳곳에선 갈치잡이 배들로 넘쳐나는데요. 말 그대로 갈치의 계절인 거죠. 바람이 잦아지고 오후가 되자 하나둘 바다로 나서기 시작하는 갈치잡이 배. 낮에는 깊은 바다에 머물다 밤이 되면 얕은 바다로 나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갈치를 잡기 위해선 해가 저물길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갈치의 입질이 좋은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이렇게 미리미리 서둘러야만 합니다. 드디어 어장에 도착하고 갈치의 이동 경로와 주변 배들과의 거리를 파악한 다음 자리를 잡는데요. 배가 많다 보면 자리를 못 찾아. 그냥 자리를 찾으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간격은 주로 그냥 배가 어선이 많을 때는 1마일 정도. 보통 그 정도 유지하면 상대방의 배가 어선이 지장이 없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갈치잡이 준비가 시작됩니다. 배끝에 낚싯대를 꽂고 미끼를 준비하는 거죠. 일일이 손수 이제 우리가 다 이걸 해야 돼. 그래가 그걸 자방 썰어가지고 미끼 썰어가지고 이 낚시에 끼워가지고 그게 물에 던져가지고 그 첨대가 이제 고기를 잡아준 거예요. 갈치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는 꽁치. 하지만 갈치는 바다의 돼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식성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심지어는 제 꼬리까지 잘라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아서 새끼 갈치를 미끼로 쓰기도 한다네요.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는 속담도 갈치의 좋은 식성에서 비롯된 거죠. 한낮의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집어등의 불빛이 켜지면 그 불빛을 신호로 본격적인 갈치 낚시가 시작됩니다. 먹이를 찾아 나선 갈치를 환한 빛으로 유혹하는 거죠. 해가 막 사라진 초저녁엔 갈치보단 고등어가 입질을 해냅니다. 하지만 갈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고등어가 반가울 리 없겠죠. 온몸 가득 영양을 품고 있어 바다의 볼이라 불리는 고등어도 오늘만큼은 불청객. 이거 고등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탕을 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이 짙어지자 슬슬 갈치의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이 되면 밤바다의 주인인 갈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두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은빛 지느러미를 펄럭이는 갈치. 참 아름답죠? 칡넝쿨처럼 긴 모양새 때문에 이름에도 칡갈자가 들어가는 갈치. 갈치는 생김새 때문에 붙은 이름도 많은데요. 칼을 닮았다에 도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선 허리띠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대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이 그렇듯 성질이 급해 무태 올라오면 바로 죽어버리는 갈치. 몸에 상처가 조금만 나도 은백색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민해 이렇게 낚시로 잡은 갈치만이 최상품 대접을 받습니다.
서서히 동이 터오면 갈치잡이도 마무리가 되고 조업을 마친 배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항구는 갈치로 가득해지고 온통 은빛으로 넘쳐납니다. 현재 제주에선 어민의 90%가 갈치 조업에 나설 정도로 갈치가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제주 어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명실상부 제주를 대표하는 생선이 바로 갈치인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00상자 정도 그렇게 생산이 됐고,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 배 척수가 출하한 척수가 많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배가 척당 20상자에서 한 25상자 정도 보고 대략적으로 한 2,500에서 2,800상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많은 날엔 성산포 수협에만 5,000상자까지도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이것도 제주 바다의 온도가 예년보다 낮아 어획량이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갈치 가격이 많이 올라 어민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더 올라 지난해보다 무려 60% 정도나 오른 마리당 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밤잠 못 이루고 고단한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부들의 입에서 흥겨운 풍어가가 흘러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기도 좋고, 예? 아니 이 맛도 어딜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 좋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고 또 육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선호하는 게 제주 갈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치를 떠올릴 정도로 신비의 섬 제주의 명물이 된 갈치. 싱싱한 갈치가 깊고 푸른 제주 바다를 상징하는 맛으로 자리 잡은 거죠. 갈치는 보통 집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게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갈치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잘 손질한 갈치를 급속 냉동시켜 신선함을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거기에 위생은 필수겠죠. 저희들이 세척 과정과 그 금속 검출 과정에 CCP를 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 청정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갈치를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어 더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덕분에 제주 갈치의 명성 역시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회, 조림, 구이, 찌개, 젓갈 등 어떤 요리 방법과도 잘 어울리는 가을 대표 생선 갈치. 그만큼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던 생선이 바로 갈치인데요. 이 갈치는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니까요. 이렇게 때깔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예. 이제 싱싱 안 한 거는 이 때깔이 다 죽어버려요. 이곳에선 싱싱한 갈치를 더욱 맛있게 즐기기 위해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바닷물로 해요. 바닷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기가 바다에서 사는 거라서 이제 광이 이 신선도가 차이가 나겠죠. 민물 하는 것보다는. 갈치를 회로 먹을 때는 구아닌이라는 독성 색소인 은빛가루를 잘 닦아내야 하는데요. 호박잎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호박잎이 까칠까칠 하잖아요. 이 입이. 그래서 이 갈치 비늘을 이렇게 호박잎으로 닦아내요. 살짝 닦아주네요. 예, 수세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질하는 과정 전체가 정성입니다. 여기는 구이, 횟감, 여기는 조림용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며느리도 몰라. 아직 며느리는 안 봤지만은 이제 우리 사촌 동생도 몰라요. 모르는 이제 우리 집의 비밀 소스 장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 소스가 저를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매운 고추를 늦게 넣고요. 살이 부드럽고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등을 고루 품고 있는 갈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식품인데요. 호박이나 배추 같은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음식 궁합까지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박을 한 스푼 이렇게 뽀글뽀글 끓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갈치를 집어넣어요. 바로 안고. 그러면 이제 날배추가 들어가요. 날배추. 이렇게 하면은 호박의 이제 달콤한 맛과 배추의 이제 고소한 맛이 우러나면서 이제 갈치가 싱싱하다 보니까 그 사르륵 녹는 그 맛 있죠. 예, 그렇게 같이 어울려져요. 특별한 조리법 없이도 담백한 맛을 내는데요. 제주도 갈치국은 아주 여행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번은 드시고 가요. 이게 예, 상품화가 됐어요. 관광 상품화가 됐는데 요리에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어머니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간단하면서도 특별한 제주 요리들. 식사를 할 때 이제 갈치 구이를 이렇게 드시잖아요. 드실 때 그 소금기가 짜면은 손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제 고운 소금 써요. 고운 소금. 이제 다 그러겠죠. 제주에선 담백한 국과 구이 외에도 또 하나의 특별한 요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싱싱한 갈치회. 갈치회에 이 부분을 빼줘야만이 돼요. 살 안에 숨겨져 있는 힘줄을 제거해주면 부드럽게 녹는 특유의 맛을 즐길 수 있다네요. 그렇게 근사한 갈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수한 자연산 먹는 그런 기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전남 목포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갈치 낚시를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때문인데요. 갈치가 최근에 연안으로 많이 들어온 이유는 기후 온난화에 의한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갈치의 먹이 생물이 멸치군입니다. 멸치가 연안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멸치를 먹기 위해서 갈치가 연안 쪽으로 많이 해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바다 멀리 나가지 않고 도심 근처에서 즐길 수 있어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갈치 낚시. 낚싯대와 갈치의 미끼가 되는 빙어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거죠. 앞뒤로? 네. 한산하던 배 안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고 사람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입질이 시작됐나 봅니다. 조금 작긴 하지만 제대로 은빛을 자랑하는 게 갈치 맞죠? 갈치는 길고 날개짓 하는 그 은빛 색깔의 그 쾌감이랄까요? 이 불빛에서 보이는 찬란한 은빛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어두운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는 갈치 덕분에 가을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는 목포바다. 10년 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갈치 낚시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몇 해 전부턴 낚시 대회가 열릴 정도로 많은 사랑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맛과 영양을 선사하던 갈치가 이제 특별한 추억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짙은 어둠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가을 바다의 맹주 갈치. 갈치는 성인병 예방은 물론이고 기억력 회복에도 좋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최고의 영양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은빛 몸짓으로 강태공들의 눈을 유혹하고 보드라운 속살로 미식가들의 입을 사로잡은 갈치.
은빛 갈치와 함께 몸과 마음에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국민 생선 세 번째 이야기.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생선 고등어를 소개합니다. 싱싱한 고등어가 시퍼렇게 사다가 무 좀 넣고 위에 간장 사른지가 푹 쪄놓으면 참 맛있어요. 고갈비 뭐 지금도 포장마차 고갈비 그때는 굽는 거 고갈비 이름도 모르고 그만 굽어 먹는다 이랬지. 그 이름 몰랐지. 갈치와 조기를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 1위로 등극한 고등어. 영양을 듬뿍 담고 있는 대한민국 밥상의 단골 메뉴 고등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계속된 한파로 어획량이 줄어 고등어가 아닌 금등어로 불리긴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겐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국민 생선 고등어.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 문화로 추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고등어의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싱그러운 바다향과 삶의 활기로 가득한 연근의 수산물의 최대 집결지 부산 공동어 시장. 밤이 되면 이곳은 비릿한 고등어 내음으로 가득해집니다.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어선의 90% 정도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잡은 고등어가 몰려드는 이곳은 고등어 잡이가 시작되는 가을이면 불야성을 이루어 고등어 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보통 조업을 한번 나가게 되면 24일에서 25일 정도 조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주 인근에서 지금 현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주 인근에서 본선이 잡아가지고 운반선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부산 공동어 시장에 와가지고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진 고등어는 위판에 앞서 본격적인 분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위판할 고등어만 5만 상자. 200여 명의 아주머니들이 크기에 따라 고등어를 분류하는데요. 고등어 분류에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큰 거는 소고기에, 이 두 번째 고기에 소고, 이는 3번 고기, 이도 상품 들어가고요. 이는 5번 고기거든요. 요것도 좀 요즘에 물량이 많이 날 때는 이는 이제 사료로 들어가고요. 물량이 없을 땐 요것도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이른 새벽 공동어 시장은 다시 분주해지고 어느새 시간이 새벽 6시를 향해 가면 활기찬 고등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싱싱한 고등어를 사기 위한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지는 거죠. 하루에 저희들이 고등어가 작게는 한 5만 상자에서 6만 상자, 또 많게는 15만 상자에서 약 20만 상자 위판돼가지고 위판 금액은 작게는 한 10억, 많게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부산에 한 80% 차지한다고 봐야죠. 경매가 끝난 고등어들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매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소비까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염장 처리를 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마트에 가는데. 마트요. 아니 경남지방 저희는 많이 갑니다 지금. 전날 밤 10시부터 시작된 고된 작업이 끝나갈 때쯤 부산 공동어 시장에도 아침이 밝아옵니다. 역사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전통과 선비의 고장 안동. 이곳에선 고등어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닌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등어 요리를 찾아 나선 안동에선 이곳저곳 거리를 둘러봐도 온통 강고등어뿐인데요. 미국 뉴스 전문 채널인 CNN에서 한국인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선정되며 최근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강고등어. 굽는 냄새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강고등어는 굽는데도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고등어는 항상 등 쪽이, 등 푸른 쪽이 불판 쪽으로 가야 됩니다. 등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고 첫 번째는. 그리고 기름이 잘 빠집니다. 등 쪽부터. 반대로 구워버리면은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살이 타박타박해지죠, 아무래도. 손님들의 밥상에 오르길 기다리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고등어. 노르스름한 그 색깔만으로도 과히 밥도둑이라 불릴 만한데요. 모름지기 생선은 손으로 잡고 뜯어야 더 맛있는 법. 모두들 간고등어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간고등어 구이. 밥상 위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담백하고요. 비린내도 일반 생선보다 덜 나고요. 너무너무 밥을 저는 늘 2공기씩 먹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간고등어라서 좀 짤 것 같았는데 전혀 짜지 않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간고등어가 탄생한 안동. 고등어 한 마리 잡히지도 않는, 그렇다고 대도시와 가깝지도 않은 경북 내륙 지역에서 간고등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간고등어는 동해안에서 영덕 쪽에서 안동까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 오면서 그 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을 쳐서 아주 시간을 오래도록 유하게 만들었고, 또 이 간고등어는 안동 지방에서 귀한 손님 올 때에 내놓는 반찬 중에 최고 반찬입니다. 최고의 반찬으로 꼽히는 간고등어는 알맞게 구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본 손질이 중요한데요. 15살부터 시작해 50년이 넘게 고등어의 염장을 책임져온 안동의 마지막 간제비 이동산 명인. 그가 말하는 안동 간고등어의 비법은 바로 고등어에 있습니다. 살이 탕탕하잖아요. 아주 탕탕하잖아요. 고등어 요래야 맛있어요. 고등어가 지면요 하면 막 물렁물렁하잖아요. 그 맛이 적어요. 단단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깐깐하게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안동 간고등어 맛의 가장 큰 비법인 거죠. 그 다음으로 간고등어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적당히 간을 맞춰주는 소금입니다. 99년도에 첫 번 시작할 때부터 전라도 신안소금, 천일염. 안주까지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포를 시든 한 마를 시든 뭐 열차를 시든 간에 천일염, 신안소금. 그 다음에는 노하우, 소금, 양. 옛날에는 이 고등어 한 마리 하면 손 한 주문이었어요. 요새 그래야 안 됩니다. 딱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요런 고등어 같으면 한 20g 소금이 딱 지면 알아요. 영덕에서 안동까지 200리길. 걸어서 하루가 넘게 걸리는 그 시간 동안 고등어는 가장 맛있는 상태로 숙성이 이뤄집니다. 그런 다음 소금, 말 그대로 염장을 잘 질러주면 소금과 고등어에서 나온 효소가 만나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간고등어만의 독특한 맛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싣고 안동까지 오면은 한 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오면은 숙성이 딱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맛이 나는 겁니다. 예. 유래가 그래 되는데 나 역시 맹칠무 지고 구르마 끄고 지게 지고 자전거 타고 맹내 그럴 때 그래 했습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경남 통영. 아름다운 섬으로 나가는 관문 통영 삼덕항. 이곳에서 1시간만 가면 아주 특별한 고등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영에서 100길로 36km 떨어진 한려수도의 끝자락 욕지도. 티 없이 맑은 푸른 바다를 간직한 이곳에 특별한 고등어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둥그렇게 수놓은 양식장. 이곳에서 대한민국 대표 생선 고등어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인근 바다에서 새끼 고등어를 잡아 해상 가두리에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마련된 욕지도 고등어 양식장. 아직은 조금 생소한, 그래서 더욱 궁금해지는 양식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가장 먼저 둥근 모양의 가두리 양식장이 눈길을 끕니다. 이제 고등어 같은 거는 해유성 고기이기 때문에 물이 뭐 오염되거나 물이 좀 정체되어 있는 데는 안 좋습니다. 조류가 좋고 물 수질이 좋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바다 밖으로 멀리 나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율도 좋고 그다음에 수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와서는 고등어 키우기는 이런 지역이 제일 적게 겁니다. 겨울철엔 수온이 낮아 물 위로 올라오는 고등어를 보긴 어렵습니다. 하루 한두 차례 먹이를 줄 때만 물 위로 올라오는데요. 먹이를 먹이기 위해 물 위로 솟아오르는 고등어의 모습은 한마디로 장관입니다. 단지 하나에 들어있는 고등어만 3-4만 마리. 이곳에선 14개의 단지에서 50여만 마리의 고등어가 자라고 있습니다. 고등어가 살아있는 고등어를 본 사람이 드물잖아요. 하루 상태인 고등어를. 뭐 워낙 잘 죽으니까 원양에서 잡아오는 것들은 다 얼려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 하루 고등어가 살아서 자기들 식탁까지 간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 신기하게 많이 생각했죠. 물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고등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등어는 보통 몇만 마리씩 무리를 지어 단지를 계속해서 빙빙 돕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생선에 비해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만큼 물이 맑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맑은 바다를 간직한 욕지도는 고등어에게 최고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이 최고의 고등어 양식장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고등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처부터 부화를 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저쪽에 멀리 보이는 게 우리 정치망이거든요. 그네 정치망들한테 이제 들어온 고기들을 지금 이 가두리 위로 그대로 넘기는 겁니다. 이제 적은 게 잡혔을 때는 뭐 그진 한 1년 가까이 키워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300g이나 200g이면은 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관리를 해서 판매하고.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고등어 공수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60cm의 발판을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며 위험천만한 출하 작업에 나선 사람들. 워낙에 예민한 생선이다 보니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모두 일일이 사람 손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또 소비지까지 신선한 활어 상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어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빠른 손놀림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고등어가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는 쪽으로 매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물 속에서 작업이 되려다 보니까 일일이 사람 손으로 안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200g의 고등어 치어를 1년 정도 키우면 오늘 출하하는 500g 정도의 고등어로 성장하는데요. 이 고등어가 대도시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건져 올린 고등어는 바로 활어 운송 차량으로 이동하는데요. 오늘 출하하는 고등어는 400여 마리. 그 400마리의 고등어를 옮기는 데만 장정 10명이서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니 살아있는 고등어는 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매 가격으로 한 마리에 10,000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비싼 몸값에도 고등어 활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년 연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맛 자체가 1년 연중 똑같다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맛이 있을 때는 맛이 있고 가을철에 이거 보통 여름이나 이렇게 초겨울철에 이렇게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고등어는 1년 연중 먹이를 주기 때문에 1년 연중 맛이 있습니다. 아직은 비싼 가격 때문에 시중에서 활어 상태의 고등어를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등어 양식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머지않아 우리 밥상에도 양식 고등어가 오르는 그날이 찾아오겠죠? 빗속에서 이루어진 고등어 출하 작업이 마무리되고 그날 오후 물이 오를 대로 오른 400g 정도의 고등어가 등장했습니다. 욕지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고등어 회를 위해서인데요. 횟감으로 잘 손질한 고등어는 일단 식초물에 담가 놓는데요. 식초물은 고등어의 육질을 탱탱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고등어의 지방이 산소와 만나면서 발생하는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줘 고등어 회의 맛을 배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초물에 담그기 전에 소금으로 밑간을 해줘야 하는데요. 다른 생선보다 지방이 많은 고등어가 빨리 상하는 것을 소금이 막아준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고기 맛이
이제 우리 일반 이제 그냥 하는 고기하고 이 소금과 식초물에 했을 때 하고 초절임 했을 때 하고 맛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지금 고기는 이건 초절임한 상태는 고기가 부드러워요. 상당히 고등 자체가. 자 이게 바로 싱싱한 파래서 빨갛고 딱 보시면 알아요. 식초와 소금으로 고등어회의 밑 작업을 하는 것은 일본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의 고등어를 보기 힘들다 보니 요리법도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고등어회는 입에 감기는 식감과 감칠맛이 뛰어나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아주 특별한 별미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욕지도에서 고등어 양식이 시작되며 구이와 조림에 머무르던 요리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싱싱한 고등어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고등어회는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이 아주 그 청정해역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 먹이를 먹고 자란 이 고등어를 제대로 요리를 하면은 아마 그 바다에서 제일 맛있는 이 생선회가 될 겁니다. 서민들의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 퇴근 무렵이면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따스함이 느껴지는 전통시장 한편에선 어김없이 대한민국 대표 생선 고등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고등어 얼마예요? 오늘도 어느 가정의 밥상 위엔 맛있는 고등어 요리가 올라갈 모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밥상과 추억 한 자락을 떠올리게 만드는 고등어. 오늘도 어느 동네에선 고등어 굽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겠죠.